방출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우리가 고대 오늘 이어서 61번부터 우리가 또 20문제 80번까지 또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풀이돼 있겠죠?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럼 61번부터 들어가 봅니다. 문제 나와라. 야. 자, 61번. 통일신라의 대외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역시 경찰직 문제입니다. 경찰직 문제도 뭐 공시 중에서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좀 풀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감이 왔을 거예요. 아, 그닥 어렵지 않구나. 아, 괜찮구나. 만만하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경찰직이 어쩌다가 꼭 까다로운 문제 한두 문제씩 내고 있다는 거죠. 천만다행인 건 우리는 경찰직이 아니라는 거죠. 계리직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당시 울사랑은 국제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하여 아라비아 상인들도 왕래했다. 네, 그렇죠.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물이 있었죠. 경주에 가게 되면은 그 문인상 이렇게 조각을 한 돌상을 딱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역 사람들,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당으로 가는 바닷길에는 통일 이전부터 이용하던 당항성에서 산둥반도로 가는 길이 열려 있었다. 당항성에서 산둥반도, 그죠? 진흥왕이 한강지역을 차지하면서 당항성에서 산둥반도로 가는 길이 있었죠. 가장 중국으로 가는 짧은 길이었습니다. 자, 장부가 세운 청해진은 당시 당나라와 일본, 그 다음에 한반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렇고요. 당나라 교류가 잦아짐에 따라 산둥반도 양쯔강 하류 발해만 북안 일대는 신라인들의 마을인 신라원이 곳곳에 형성했다. 신라원은 절이죠. 그래서 신라방, 신라촌이 바로 신라인들이 사는 마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뭐 정답은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거고 4번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서비스 지도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항성은 오늘날에 어디로 이제 보냐면요, 그 화성으로 봐요. 경기도 화성. 경기도 화성으로 보니까 대충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중국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울산항이고 경주 근처, 이게 최대 항구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항구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 근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항성, 예,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산둥반도, 여기가 산둥반도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최단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신라인들이 살고 있었다. 청해진은 여기 오늘날의 전라남도 완도 지역, 여기가 이제 청해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 고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고대 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삼국의 문화는 일본의 야마토 조정과 아스카 문화 성립에 기여했다. 그렇고요. 2번. 고구려의 오골성은 졸본성 방어를 위해 축조되었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풀어봤죠. 아주 이름이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성은 뭐였어요? 오녀산성이었죠. 오녀산성이었죠. 그럼 오골성은 뭐예요? 오골성.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오골성은 요령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안시성 전투 있었던 그 부근, 뭐 비사성 뭐 이렇게, 그래서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무너졌던 그 성 중에 하나가 이제 오골성이고요. 졸본성 방어를 위해서 축조가 된 것은 바로 이 오녀산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문제를 살짝 변경시켰던 그런 유형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돌무지 덧널 무덤은 구조상 널방이 없어 벽화를 그릴 수 없다. 예, 방이 없죠. 그래서 벽화 그릴 수 없어요. 벽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마도를 여러분들이 이게 벽화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장리죠, 장리. 천마도는 장리예요, 장리. 그러니까 말 안장에 두는 거,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백제가요 정읍사는 악화개범에 수록되어 현재 전한다. 네, 악화개범. 조선시대에 나왔던 그 악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 풀을 때 이거 세부적인 내용 몰라서 이거까지 다 알아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좋죠. 그만큼 뭐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무언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 확실한 정보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답을 고르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 볼게요. 63번 문제. 다음 유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유물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이 그림이 빠져 있어요. 그림이 빠져 있어요. 이 그림이 제가 볼 때는 64번에 있는 그림이, 그렇죠? 64번에 있죠? 이 그림이 63번으로 가야 되는데 64번에 있는 이 편집이 잘못됐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뭐죠?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죠. 네,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네, 현존 최고의 석탑이다. 네,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그렇죠. 북보 구호며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가는 과정은 맞는 것 같은데 구원지 몇 톤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신라시대가 아니죠. 익산이니까 백제죠. 기단과 탑신의 부조로 불상을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기단과 탑신의 부조로 불상을, 기단이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예. 그러니까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의 기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단에 불상을 새겼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기단의 탑신의 부조로 불상을 새긴 것은 화엄사, 쌍사자, 뭐 사사자 석탑 같은 거, 통일신라 시대 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009년 보수 정비 작업 중에 금제사리 봉황기. 네, 이거 우리가 뭐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고,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보 제9호가 아니라 이게 제11호래요. 11호. 자, 그거 알아두시고, 참고로 다 보게 되면은 벽돌 모양으로 쌓아올린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은 여러분들 발음 뭡니까? 분황사 모전 석탑이고요. 기단과 탑신의 부조로 불상을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진전사지 3층 석탑, 이렇게 부조로 세운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때 들어가게 되면은 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요런 석탑들 그 기단에다가 이렇게 뭐 사자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물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유심히 봤던 분들이라면 요 문제도 크게 푸는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국보 구원지 아닌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국보 몇 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요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요럴 때는 그냥 이거 틀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 경찰지 봤던 분들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시험 보고 나서 아마 이 출제, 왜 이런 것을 출제하느냐, 어떤 비난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들어요. 자,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세기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라의 사실을 발성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신라군이 황산의 벌판으로 진군하여 백제군과 싸웠고, 신라의 관창이 전사 황산벌 전투죠. 660년. 그렇죠. 이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짐으로 인해서 사비상이 함락된 것이고요. 백제 장군 윤충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도독인 김품성과 그의 분인인 김춘주의 딸을 죽였다. 대야성 전투죠.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의자왕 때죠. 의자왕 때. 그래서 이 김춘추가 굉장히 수세에 몰렸던, 그래서 나당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백제를 지원하였던 일본의 수군이 당군에게 크게 패하자 백제왕 풍은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이 백제왕이 망하고 나서 일본 군대가 이제 왔었죠. 3만 명이 왔었죠. 근데 어디에서요? 일본 수군이 당군에게 금강고 하구지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돌아갔죠. 이거는 부흥운동 실패와 관련된 것이고, 보정왕의 서자 안승이 신라에게 투항하였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부흥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 순서가 맨 처음 뭘까요? 백제 요거고요. 그 전 상황이 있겠네요. 그렇죠? 요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 멸망이 있고, 백제 부흥운동,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 그래서 나가다라. 이게 정답 2번입니다. 제가 해설서에는 그 연도를 아주 꼼꼼하게 제가 적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연도까지 굳이 공부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65번 문제. 미주신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화에서 이거 봐야 되겠죠. 자, 65번 풀어볼게요. 미주신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영주의 부석사를 창건하고 당나라 유학 갔다 왔대요. 딱 이제 느낌 오죠.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다. 그는 모든 우주 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서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폈다.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였습니다. 누굽니까? 의상이 있죠. 예, 그래서 해동 화엄종을 펼쳤던 의상. 그래서 저술로 옳은 것은 1번 화엄일승 법궤도. 예, 화엄종과 관련된 것이죠. 예, 이거 맞는 것 같고요. 2번 해신밀경속. 이건 원칙입니다. 당나라의 불교의 어떤 교리를 펴는데 큰 공헌을 했던 원칙. 그 다음에 신문화쟁론. 신문화쟁론은 여러분들이 화쟁론이죠. 화쟁이죠. 화쟁. 그래서 원효. 그 다음에 천태사교의 천태종과 관련된 것은 이제 천태종 조계종 관련된 거. 고려시대죠. 천태사교의 이 재관이라는 고려의 승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66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6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네, 정당성 옳지 않은 것이네요. 정당성 소속의 좌사정은 지의 신부로 구성됐다. 이거 바로 틀렸죠. 최고기구인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육부를 나눴어요.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눠가지고 3개씩 했었죠. 그래서 유교식 명칭이 충인이 지혜신, 충인이 지혜신. 좌사정에서는 충인의부, 우사정에서는 지혜신부. 이렇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충인이 지혜신. 그래서 틀렸죠. 좌사정은 지혜신부로 구성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틀렸고. 2번 특산물로는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성, 환도의 오약. 3번 주민 중 다수는 말갈이며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기도 했겠죠. 4번 악기로는 고구려의 검은고를 계승한 발해금이 있었고 발해 악기는 송나라 악기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67번 볼게요. 발해 시기에 있었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옳은 거. 자, 제2대무왕 대무에는 활발하게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당의 선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왕, 막 쳐들어가는 거죠.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장문휴를 시켜가지고 3대 문왕 대흠문은 당의 문물 제도를 받아들여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 그렇죠? 무왕 때는 이제 병주고 약주고예요. 병주고 약주고. 무왕 때는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같은 나라에 너희랑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싸우다가 문왕 때는 지난번에 미안해서 친구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10대 선왕 때 대인수는 주변 말갈 세력을 복속시키고 요동적으로 진출했다. 그렇죠. 그래서 발해의 전성기 해동성국 제15대 애왕 대인선대에 거란 야유라보기에 침략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926년도에. 그래서 다 맞네요. 네, 정답 4번. 자, 68번 문제. 당근에 미주친 왕이 제위할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에 진입하여 백제왕의 도읍을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경을 죽이고 남녀 8천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딱 느낌 옵니다. 누구예요? 장수왕이죠. 5세기 장수왕이죠.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자, 이거 성왕이고요. 6세기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이죠. 금강가야가 가야 연맹에 주도했다. 이건 이제 4세기 때, 그렇죠? 4세기 때의 가야의 모습이고요. 신라가 백제와 친사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럼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이 두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남북국 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남북신제다. 그러면 통일신라, 그 다음에 발해를 얘기하는 거죠. 1. 발해는 일본과 교류하여 무역에도 힘썼다. 당연하고요. 2. 발해 무왕은 신라와 연합해 당을 공격했다. 무왕 때는 고구려의 왼수인 나당하고는 안 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와 연합해서 당을 공격한 적 없습니다. 그냥 발해 독자적으로 한 것이죠. 3번.
발해는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통해 신라도 무역하였다. 그렇죠. 4번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무역을 장악하였다. 그렇습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70번. 백제의 문화재를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이런 거 풀 줄 알으셔야 돼요. 백제의 문화재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보기가 전부 다 2개만 있으니까 2개만. 그렇죠? 2개만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딱 백제 거 보는 게 뭐예요? 백제 거 보는 게 정림사주 5층 석탑이죠. 그렇죠? 정림사주 5층 석탑. 이게 이제 그 평제탑이라고 일컬는 거죠. 소종방이 백제를 정벌했다. 그렇죠? 평제탑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법주사, 쌍사자 석등. 법주사 어디 있습니까? 충북 보은에 있죠. 이건 통일신라 시대. 그 다음에 창왕명 석조사리사. 어떤 왕과 관련된 거죠. 이거는 성왕을 추모하는 성왕을 명복을 비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백률사서당은 2차돈이 순교를 했잖아요. 법흥왕 때. 그러면서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이 2차돈을 추모하는 그런 글이죠. 그런 유물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번 갈게요. 이것도 역시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백제 여러 왕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가 전해졌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가 침투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2. 근초고왕 때 부자상속에 의한 왕이 계승이 시작했다. 백제의 최고 잘 나갔던 근초고왕 그 해외 원정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국내의 어떤 정치라든가 정권을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부자상속이 필수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누차례 얘기를 했어요. 3번. 고이왕 때 국가체제를 정비한 육자평 16관 등의 골격을 말했다. 자, 고이왕 때에 국가체제를 정비했다라는 말이 뭘로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은 고이왕 때 공복을 입었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공복이 뭐죠? 공복, 이 관리들에게 입히는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4번. 성왕 때 대외 진출이 쉬운 웅진으로 천도하고 국고를 남부로 거치며 중얼케 했다.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죠. 웅진이 아니라 사비로 천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72번. 신라 장적 민정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쉽게 맞출 수 있다. 1. 사해점촌, 사라지촌 등 서원경을 중심으로 하는 4개의 자연촌락에 대한 조사이다. 그렇습니다. 서원경이 오늘날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충청북도 청주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 촌주가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촌 단위로 매년 다시 작성하였다.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매년 조사하는 거죠. 조사. 매년 조사.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매년 조사하고 작성은 3년마다.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그죠? 3번. 호는 9등급으로 인구는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었으며 성별도 구분하였다. 그렇죠? 4번. 토지는 내시령당, 관모답, 촌주의답, 연수유전답 등이 있습니다. 연수유전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주는 정전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73번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들. 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가?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로 유명하여 불교를 새 외교라고 비판하였다. 강수는 외교 문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 2번. 진골 출신의 설총은 이두를 정리하여 한문 교육에 공헌하였고 신문화에게 화한계라는 글을 바쳤다. 다 맞는데 설총은 육두품이죠. 육두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문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데서 좀 유명한 사람들, 육두품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3번. 김대문은 신라의 대표적인 문장가로 한상기, 계림잡전, 사륙집, 고승전 등을 저술했다. 자, 여기에서 사륙집은 최치원의 저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직이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최치원의 저서고요.
4번 최초는 당의 빈곤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뒤에 귀국하여 성덕왕에게 개혁안 10여조, 시무 10조죠. 이걸 바쳤습니다. 돼 있어요. 성덕왕이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누굽니까? 진성여왕이다. 진성여왕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74번 볼게요. 74번. 기억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일신라 시대에서는 신문왕이 뭐를 설립하여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교육하였다. 신문왕 때 비로소 이제 학교 같은 비슷한 교육기관이 나타나는 거죠. 국학이죠. 이것을 나중에 이제 태학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죠. 원성왕 때는 유교경전의 이해경전의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3품과 그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 제대로 실시도 못 해버리고 귀족들의 원성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폐지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기억. 국학은 박사와 조교를 두어 예기, 문선 등을 가르쳤다. 당연한 거죠. 예, 교수가 가르쳤겠죠. 2. 니은 도수 3품과 골품제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렇죠. 3. 기억 니은 학문과 유학을 보급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랬겠죠. 공부 열심히 하는 곳이니까. 4번 기억 니은 당의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수용하여 운영하였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의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운영했던 나라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고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거를 처음 실시했던 시대는 고려입니다. 고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75번 풀어볼게요. 기억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후손인 누구는 북쪽으로 대부분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고 했습니다. 해동성국. 자, 9세기 초반 때의 선왕에 대한 내용이죠. 1.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 자, 천도했습니다. 천도했던 왕은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문물을 수용했던 누굽니까? 문왕이죠. 문왕. 2. 처음으로 발해를 정치 국호. 맨 처음에 대조영이죠. 대조영 고왕입니다. 고왕. 3. 오경시법의 62주 행정체계 땅이 점점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행정체계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죠. 누가? 제일 잘 나갔던 선왕이, 맞는 얘기고, 장문유에게 명하여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하였다. 자, 무왕 때의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 자, 76번. 가와 나식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백제는 개국 이래로 문자로 사적을 기록함이 없더니 이에 이르러 박사 공을 얻어 비로소 서기를 갖게 되었다. 역사책이죠. 공의 서기. 어느 왕 때? 4세기 근초고 왕 때.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명하여 고사 옛날 역사를 축약하여 신집 5권, 이문진의 신집 5권. 자, 600년도죠. 고구려의 역사책이죠. 영양왕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4세기, 이거는 7세기 초반이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거, 백제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성왕 때. 성왕 몇 세기예요? 6세기 때죠. 6세기. 사이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것은 언제예요? 7세기 중반이죠. 7세기 중반입니다. 이거 틀렸고. 안 보이죠? 네, 보이죠? 자,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과 서쪽을 장악했다. 6세기죠. 진흥왕 때. 그 사이죠. 네. 고구려가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자, 1세기 후반. 고구려 시대에 우리가 옥저 정복했던 누구? 태조왕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었습니다. 우리 해설집에도 연도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연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흐름만 아시면은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자, 77번. 삼국 간의 경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역시 순서대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백제 성왕이 관산전 정투에서 전사했다. 6세기입니다.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이거 7세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신라 지역으로 쳐들어온 외국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광개토 대왕 몇 세기 때 사람이에요? 몇 세기 때 사람이에요? 4세기 후반. 그렇죠? 4세기 후반 때 사람이죠. 그럼 4세기 후반. 그 다음에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이건 장수왕. 그죠? 그러면 5세기 후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라가나죠. 다라가나. 그렇죠. 예, 다라가나. 이렇게 여러분들 흐름만 파악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자, 정답 3번. 자, 78번 문제. 삼국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1.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백제 대학로는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이 조각되어 있어 백제인의 신선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도교 사상을 엿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2번. 삼국불교의 윤회설은 왕이나 규정 노비는 전생의 업보에 의해 타고났다고 보기 때문에 신분질서를 정당화하는 관념을 제공했다. 그렇습니다. 윤회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왕이 이거 윤회설에 좀 더 지나쳐가지고 이 불교를 왕권 강화를 하는데 좀 이용을 했죠. 그러면서 나는 부처의 가족이다. 또 나도 역시 부처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계속 강요를 했던, 세뇌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3번. 신라 후기 민간에서는 주문으로 질병 치료나 자식 출산 등을 기원하는 현실구복적인 밀교입니다. 이 밀교라는 것이 인도에서 유행했던 대승불교의 일종입니다. 밀교가 뭐냐면 이 부처님의 어떤 진리를 은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대놓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냐면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말씀의 정확성이 떨어져요. 은밀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구복신앙, 그러니까 뭔가를 비는, 그러니까 뭐 민간사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질병치료, 자식출산, 뭔가를 비는 이런 구복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고구려의 겸익은 인도에서 율장을 가지고 돌아온 계율종의 대표적인 승려로서 일본 계율종 형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백제죠. 일본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백제라고 보시면 돼요. 백제. 자, 백제 성왕 때 겸익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79번. 빈칸에 들어갈 왕의 재임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발해와 당은 발해 건국 과정에서부터 대립적이었으며 발해의 고구려 영토 회복 정책으로 양국의 대립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당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흑수 말갈 지역에 흑수주를 설치하고 통치관을 발현했다. 이러한 당과 흑수 말갈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발해의 누구는 흑수 말갈에 대한 정복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되어 발해는 산둥지방의 덩저우에 수군을 보내 공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당은 발해를 공격하는 한편 남쪽의 신라를 끌어들여 발해를 제어하려 하였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 신라까지 끌어들여서 발해를 제어하게 됐어요. 이게 2대 왕인 무왕 때죠. 예, 무왕 때죠. 대무예 무왕 때입니다. 1. 삼성육부를 비롯한 중앙 관서를 정비했다. 이건 언제예요? 문왕 때죠. 문왕 때. 2. 융성한 발해는 해동성국이라는 칭을 얻었다. 선왕. 뭐 잘 아시는 거고. 자, 3번. 왕을 황상이라고 칭하여 황제국을 표방했습니다. 문왕 때죠. 문왕 때. 그래서 전륜선왕, 전륜선왕. 요 표현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전륜선왕. 4번.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천명했다. 네, 무왕 때에 일본에 국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고려의 국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문제 80번. 다음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시기순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왕제의 3년 순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3월에는 주와 군의 수령에게 명하여 농사를 번창케 했다. 처음으로 소를 부려 논밭을 갈았다. 순장 금지하고 소로 농사 짓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경이죠. 이거 어떻게 그랬죠? 우지가 신라왕이래. 우지가 신라왕이래.
6세기 초반대의 지증왕이죠. 자, 그 다음 밑에 가 제24년에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를 선체하고 새로운 주가 됐다는 거죠.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네. 다음에 백제왕이 분하게 여겨 가야 군대를 이끌고 와서 관산성을 공격했다. 이 관산성 전투에서 그래서 전사를 했습니다. 누가? 백제의 성왕이. 이건 6세기 중반 때의 진흥왕 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6세기인데 여기는 초반, 여기 중반.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왕 누굴까요? 법흥왕 들어가 있죠. 법흥왕 들어가 있죠. 부유가 고구려에 복속하였다. 자, 5세기 때 문자왕 또는 문자명왕. 자, 2번 금강가야가 신라에 항복했다. 그렇죠. 법흥왕 때의 금강가야가 항복했죠. 그렇죠. 자, 3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진했다. 4세기 초반에 미천왕. 미친 거. 미천왕. 313년. 자, 4번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했다. 의자왕 때 7세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번까지 고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점점 문제가 아마 쉬워질 거예요. 쉬워지면서 문제 또 이런 맛으로 푸는구나. 또는 어떠한 요령으로 푸는구나. 점점 여러분들이 잘 터득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81번부터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